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역시 코인119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어요. 밑으로 확 그냥 가격 자체를 내려 뺐다가 다시 한번 오늘 월요일 아침 들어오면서 또 상승을 시키는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앞서서 코인들이 대부분 또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G20 회의 자체,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나서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나 힘드실 겁니다. 네, 힘드실 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은 어렵지만 저희는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코인119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죠. 네, 각 거래소별 시세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거래소별 시세 상황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래소는 일단 빅4 거래소 위주로 알려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비트 거래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업비트 거래소 한번 살펴보자면 퀀텀 코인이 일단 워라마켓에서는 유일하게 플러스 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9.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5,96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이죠. 대장코인 비트코인 플러스권을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모습이에요. 0.75%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894만 9천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봐야 될 것 같죠. 0.77%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8,13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코인이죠. 라이트코인 자체는 1.71% 하락입니다. 16만 7,1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네오코인 1.88% 하락이네요. 7만 29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 한번 살펴보니까 1.95% 하락이네요. 6만 1,27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은 모네로입니다. 모네로 자체는 2.05% 하락입니다. 22만 4,8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리플코인 봤더니 2.25% 하락이죠. 695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 비트코인 캐시 2.48% 하락입니다. 100만 3,5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04% 하락이죠. 57만 3,9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 대시코인 살펴봤더니 4.53%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0만 4천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캐시 살펴봤더니 5.76%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25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비트 거래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빗썸 거래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빗썸 거래소 살펴보니까 일단은 플러스 거래소 움직이긴 움직이고 있어요. 업비트랑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점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살펴봤더니 8.66%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895만 1,0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9.78% 상승, 57만 3천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리플 봤더니 12.29% 상승이죠. 694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4.04% 상승입니다. 100만 3천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은 7.43% 상승이죠. 16만 7천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11.91% 상승입니다. 4,97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모네로코인 살펴봤더니 15.48% 상승입니다. 22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대시코인 봤더니 1.9% 상승이죠. 40만 2천 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10.13% 상승이네요. 18,04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퀀텀코인은 27.33%, 네, 26.85%입니다. 15,92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 봤더니 9.28% 상승이네요. 61,2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트캐시 한번 봤더니 12.47%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52,5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비트 거래소와 비싼 거래소 조금 상승률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가격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점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비트 거래소, 네, 비싼 거래소 알아봤고요. 1000% 전문가님 나머지 거래소 살펴봐 주시죠. 자, 안녕하세요. 1000%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새벽이었죠. 어제 이제 새벽 이후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상승세가 이렇게 한번, 연출이 됐었습니다. 오늘 이 발판을 마련해서, 끝까지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좀 약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약간, 단차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코인원, 자, 비트코인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인원 이제 비트코인 시세인데요. 자, 어제 이제 그 일요일이었죠. 어제 일요일날 이제 G이식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규제보다 신규 규제는 안 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규제 방침으로 하겠다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엄청난 이제 상승세가 약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제 약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시장에 뭐 별다른 규제가 없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면서 약간 좀 어지간한 그 실망스러운 부분 때문에 가격이 대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중요한 건 이제 새벽에 한번 어떤 움직임이 볼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더리움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뭐 과대 낙폭 이후에 많이 올라오긴 했었는데요. 결국엔 이제 긴 꼬리 달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꼬리 달는 갭 부분을 좀 이렇게 채워 나가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많이 안타까운, 그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국민코인 리플입니다. 리플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반납을 시키면서, 하락세를 이제 타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어제보다는 엄청나게 큰, 거래량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어떻게 이제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꼭,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돼서 상승세로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빅거래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빅 거래소 24시간 기준입니다. 24시간 기준 리플이 696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700원 선이 이탈을 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조금 약간 뭐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제 900만 원 선 이제 깨지면서 이제 896만 원 거래가 이제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더리움도 60만 원 이상 갔다가 지금 현재 57만 4천 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약세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모네로, 지켓이, 뭐 대시 이런 코인들은 자, 24시간 대비해서 이제 상승세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본 코인체크 이제 거래소에서 익명성 코인 3개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를 이제 중단을 하겠다. 미연의 그 네임 해킹이었죠. 이 부분 때문에 그 현금화할 그 시도를 이제 나중에 가서 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뭐 주의 깊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G20 재무장관 회의 때도 이런 익명성 코인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입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이제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각 거래소별 시세 상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뭐 그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우위를 점한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때일수록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죠.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내용들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옆에 계시는 1000%
또 천영화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자, 이것도 예전에 이제 지난 그 가져온 기법 중에 조금 약간 뭐 플러스 알파 보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전에는 호크창 우리가 이제 물량을 보면서 과연 이제 매도 물량이 더 많은지 매수 쪽이 힘이 센지 자, 이걸 알아봤었는데 자, 오늘은 이 호크창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인 방향법 어디로 흘러갈 건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배워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그 초단타 스캘핑 수준의 이렇게 단타치고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자 이런 부분도 많이 배워놔야 단기적으로 어디 쪽으로 움직일 건지. 자, 시세가, 단기적으로 많이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뭐 단타를 친다든지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꼭 이 방송 끝나시고 추가 방송 통해서 좋은 거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일단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스캘핑 위주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는 방법, 네,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포털 검색에서 저희 프로그램 명입니다. 코인 119를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홈페이지로 딱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오늘은 1000%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자, 호가창 가격을 이용한 바로 단기 시세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절대 늦지 마시고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진행할 바로 코인 힐링 캠프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코인 힐링 캠프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77-5753번 문자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다면 저희가 들어오는 문자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 접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시면 시청자 게시판이 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사연 부분들을 남겨주신다면 네, 저희가 또 그 사연 또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거래소별 시세 상황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맞추겠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코인 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었는데 어떤 뉴스 위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가 나와 있죠. 미국 얘기 나왔습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이야기예요. 디지털 금융시장 패권을 노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죠. 코인 체크 부분들 아까도 앞서서 1000%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상화폐 부분들 네, 뭐 세 종류를 취급 중단하겠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국세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2013년부터인가요? 매매했던 기록으로 뭐 과세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일단은 뭐 미국 국세청에서 예전에 그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에도 이제 나왔던 내용이었었는데 이제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더니 일단 1차적으로 거부를 당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방법원으로 가서 이제 판결이 나왔거든요. 세금 부과를 하는데 자료 제공을 해줘라.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제 자료를 이제 2만여 명에서 2만여 명 이용자 중에서 이제 그 12,000명, 그 2014년도에서 15년도까지 거래를 했던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뭐 제공을 해줬는데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미국 국세청이 왜 이제 세금 부과를 하는 거냐. 자, 우리나라 달리 이제 뭐 가상증표, 돌멩이 이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 디지털 자산으로 보고 세금 부과를 하겠다라고 그 행동 방침을 이제 가졌던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추진 중에 있고요. 역시나 이제 뭐 마찬가지겠지만 2014년 계속 뭐 장기 보유자들에 한해서 뭐 세금이 이제 계속해서 뭐 이율이 뭐 낮아진 상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운영했거나 이제 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고세율 자 이렇게 이제 뭐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 내용이 이렇게 그 전해지고 나서 그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엄청나게 시장이 많이 하락세가 나왔었습니다. 하락세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뭐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자, 그런 뭐, 그 전략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뭐가 있습니까? 일단 미국 국세청에서는, 자, 이 그 가상화폐를 단순히 이제 P2P, 개인과 이제 개인 간의 이제 뭐 그 물물 교환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자, 디지털 자산식으로 해서, 투자 자산이죠. 자, 일종의 이제 투자 자산으로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각국에서 이제 과세를 매긴다면,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자산, 그, 물물 교환식이 아닌, 이렇게 이제 그 자본적인 그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과세를 해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일단은 미국에서 인정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투자 자산의 형태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얘기지 않을까. 과세 부분들을 잘 진행된다면 일단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얘기, 네, 또 뭐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거래소 부분들은 조금 폐지를 했지만 일단 뭐 블록체인 기술들, 이 기술들은 엄청나게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예, 일단 네. 중국이 뭐 바깥으로는 뭐 거래소 폐쇄, 뭐 ICO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그 강경한 입장을 이제 고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 뭐 꾸준히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안으로는 자, 중국 자체 내에서 인민은행을 필두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일단은 중국이 2017년, 2015년도였죠. 2017년 작년 이전 올 말고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허가 미국보다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한 뭐 10건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제 없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그 몇 건이죠? 그 428건으로 미국을 앞서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걸 저희 방송에서 저번 달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기술 개발하지 않으면 지금 뭐 다른 데서 외국 사이트에서 이제 뭐 거래를 한다고 해가지고 외국환에 걸리네, 뭐 재정거래 걸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기술을 쓰고자 한다면 로열티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생태계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되고 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 지원을 그 정부 입장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강력하게 마련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뛰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미국 그다음에 중국 거의 뭐 1000여 건에 달하는 이 특허를 어떻게 이제 또 피해갈 수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한 부분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중국은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일단은 뭐 텐센트, 뭐 알리바바, 그다음에 뭐 그 자국 내에서 일일이를 이제 다투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자 블록체인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금융이라든지 뭐 법무 여러 업종에 이제 아우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중국은 10분의 1 자, 약 1억 명 정도만 사용을 해줘도 이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만약에 쓴다. 이 기술 개발은 점진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급진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중국이 저렇게 이제 겉으로는 폐쇄적 입장으로 나왔지만 안쪽으로는 기술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뭐 규제를 하네, 또 세금을 부과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탁상공론만 싸우다 보고 하니까
중요한 곳을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네, 그래요. 일단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코인을 배제를 하고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들, 블록체인 기술에 힘을 조금 쏟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단 코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충분하게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뉴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인체크죠. 네, 거래소 자체에서 익명성 화폐 세 종류 취급 중단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해킹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예, 해킹 사건 때문에 자 코인체크 거래소 입장에서 그 보유자들한테 일정 금액을 주고 거래소에서 이제 매입을 한다거나 또는 그 본인들이죠. 본인들 이제 그 계정 확인이라든지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다른 거래소로 이렇게 출금을 하는 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예전에 뭐 G20대도 이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런 뭐 자금 세탁 범죄자들이 이용할 만한 코인들, 블록체인 기술들이 아마 논의가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고요. 일단 코인체크 거래소에서 이제 뭐 상장 폐지입니다. 취급 중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장 폐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코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코인체크 거래소에서만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익명성 코인이지만 우리가 거래소에서 가입을 하고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익명성에서 이미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익명성이 만약에 이렇게 크게 이제 부각이 되려면 직접 사람들끼리 면대면으로 만나서 개인 간 거래를 해야 그 익명성이 더욱더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뭐 그 코인체크 거래소 입장에서는 뭐 일단 뭐 그 투자자분들이죠. 자 거래소 투자자분들한테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놓고 치면 뭐 일정의 금액을 주고 왜 매입을 할까? 결국엔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 뭐 행해지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지는 한번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법정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파산된 게 아니라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모니터를 당하고 그 관심을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익명성 코인 3개 취급을 뭐 거래소 자체 내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싸게 매입을 하지? 이렇게 이제 의심을 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관리 법원 쪽에서 나와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분들에서도 이런 익명성 코인 뭐 사라지지 않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코인이 가지고 있는 컨셉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익명성 코인 자체,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해킹을 당해도 이 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코인체크에서는 익명성 코인들을 조금 매매를 중단을 시키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분들을 조금 다른 거래소들은 어떻게 여파를 미칠지 이거를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뉴스 여기서 알아봤습니다. 자, 3가지 뉴스를 알아봤는데 오늘도 썩 좋은 뉴스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이 뉴스 말고는 썩 좋은 뉴스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그래도 희망을 좀 잃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희망을 잃지 않으시려면 좀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은 바로 1000% 천영화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배우 알려드린 급표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더욱 보강된 확률 높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제 호가차 이제 가격을 이용한 단기 시세 활용법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스캐핑이라든지 뭐 단기 단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다. 짧은 시간 안에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또는 매수 물량이 많은지 매도 물량이 많은지 힘이 어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배워볼 예정이기 때문에 꼭 이 방송 끝나시고 추가 방송을 통할 때 꼭 좋은 거 많이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기술적으로 스캘핑 매매 하시는 분들, 단타로 접근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포털 검색에서 저희 프로그램 명이에요. 코인119를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홈페이지로 딱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면 오늘 1000% 전문가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내용 자체는요. 호가창 가격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모두 다 늦지 마시고 네,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필히 꼭 참여를 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이제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코인 힐링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인 힐링 캠프는 시청자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연 부분들을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문자로 접수하실 때는 1577-5753번으로 접수하신다면 저희가 사연 부분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문자 접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시면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신다면 그 또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장 코인 한 뉴스 여기에서 마감을 하겠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코인 힐링 캠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힐링 캠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디 가서 말 못한 사연, 네, 뭐 가슴 속에 묻어뒀던 사연들, 이러한 사연들을 저희가 대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인 힐링 캠프 시간인데, 문자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퀀텀에 물려있는 거 이제 빼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4568님께서. 일단 오늘 장에서 퀀텀 코인에 대한 상승률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지금 빼야 될까요? 자, 일단은 네. 어떻게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지는 감이 안 잡힌다. 왜냐면 워낙 하락 장세가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과연 결국에는 코인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네. 시세 자체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요. 감히 말씀드리기도 이제 어떻게 뭐 겁이 납니다, 사실. 그쵸. 네. 네. 괜히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또 이제 하락하게 되면 그것도 난감하니까. 자, 일단 오늘 퀀텀 코인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이제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거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데 자, 일단 뭐 퀀텀은 뭐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아직까지는 오늘 양봉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시세가 상승이 전환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는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오늘 들어가셔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 정리를 하셔가지고 재무장관 회의 끝나고 나서 이후의 방향성, 네. 그다음에 그때 이제 들어가셔도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장이 살아나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 입장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발의가 됐습니다. 뭐 거래소 CEO라든지 임원들 자, 이제 FLU죠. 이런 데에서 이제 뭐 보안이라든지 자, 이런 분들이 강화를 이제 뭐 시킨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이것저것 떠들러 보니까 투자자 보호는 없네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없는데 투자자 보호가 없다라는 점, 자,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매매를 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면 투자 보호는 절대 없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운영하는 임원진들이라든지 자, 이런 특수 이해관계자들은 절대로 매매가 안 된다.
결국엔 이제 매매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뭐 북한 해킹을 조기에 차단한다. 이렇게 뭐 보안을 이제 강력하게 하는데요. 미리 했었어야죠. 이미 그렇죠. 뭐 다 해킹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뭡니까 이게? 일단 뭐 이야기가 다른 길로 샜는데요. 결국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아직도 그 호재가 될 만한 상승장으로 갈 만한 시장이 연출이 된 건 아니니까 좀 더 이렇게 두고 보시고 나중에 그 이렇게 기약을 하셔가지고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뭐 퀀텀에 대한 내용도 코인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퀀텀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나머지 코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자체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네, 오늘 온라인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너무 힘드네요. 전문가님 방송 보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화이팅 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문자가 있습니다. 네오코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호재는 없는 걸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오가 이제 중국의 뭐 이더리움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코인 평가에서도 조금 좋게 평가를 받았던 코인이 네오잖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달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뭐 토론토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미드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컨퍼런스도 하고 있고, 도쿄도 이제 날아갔었고,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결국에 이제 네오도 이제 퀀텀이랑 이제 비슷합니다. 자, 네오 코인 자체가 이제 우리가 왜 중국의 이더리움이냐, 이렇게 수식어가 따라붙냐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뭐 플랫폼 기반에서 코인들이라든지 이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죠. 네. 많이 있는 상태인데, 이더리움보다 좀 더 쉬운, 자, 프로그램이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한다. 자, 기존에 있는 개발자들도 크게 무리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출시한 대비 퀀텀이랑 마찬가지겠지만, 히트를 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히트를 친 건 아직까지는 없고, 자, 일단 뭐 중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네오코인 기반으로 해서 활발히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어떤 코인인지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살아나야 그 다음에 적절한 규제, 무분별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이제 잡초 같은 거 다 뽑아냈고, 알짜 코인들만 남아가지고 생태계를 육성해야 그만큼 가치를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투자는 조금, 이렇게 좀 조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요. 일단 뭐 네오코인에 대한 얘기들 조금 부족한 설명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네,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네오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고 나머지 그 다음에 단타 매매법 네, 호가창을 이용한 단타 매매법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가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G22 반등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뭐 19일, 20일 G20 재무장관회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주제가 이제 가상화폐 주제예요. 네, 이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자, 일단 뭐 가상화폐 주제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 좀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네. 일단 어제 나돌았었는데 이제 G20 재무장 하기도 전에 이제 마크하니 이제 총재라든지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신규 다른 국가들은 이제 의장국 빼고요. 네. 다른 국가들은 강력한 규제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 기존에 이제 마크하니 이제 의장국이죠. 여기에서 이제 묵살이 돼버리는 상태입니다. 자, 기존 규제를 좀 이렇게 살을 좀 약간 맞대서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와서 자, 이 부분이 호재로 발생을 해가지고 새벽에 엄청나게 이제 급등세를 이제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재무장관 회의 이제 결과가 이제 발표가 한들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많이 움직일 만한 호재거리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자, 익명성 코인이죠. 이것도 관련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할 겁니다. 뭐 자금 세탁.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뭐 키워드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뭐 좋게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게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장이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각국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각국으로 이제 뭐 그 재무장관회 때 이제 규제가 나왔다 그러면은요.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살을 이렇게 붙여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만약에 시장 상승을 해야 된다. 상승 모멘텀이 이제 전환이 된다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도화.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거. 그래야 기관 투자가들도 자금들이 이렇게 순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호재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요. 일단은 뭐 오늘 규제 사항들이 어떤 규제 사항들이 나올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G20 회의가 재무장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나머지 얘기 부분들 말씀하지 못하셨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늦지 말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게시판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 수익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원금 회복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전문가님들의 온라인 방송을 즐겨 시청하는 전주에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1월달 초에 들어와서 한창 수익이 잘 나 1000%님 이런 것 같아 1000%의 수익을 목표로 열심히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월 중순 2월 초가 되자 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다른 데는 신경을 못 쓰고 코인에만 신경 쓰고 있네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1000% 전문가님과 목표가 같으셨어요? 네. 자, 일단 사실 뭐 수익률 1000% 찍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쵸, 어렵죠. 100%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엄청난 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뭐 투자를 하거나 무엇이든 하든 간에 큰 꿈을 가져야 되는 건 맞고요. 일단 좀 목표치를 약간 이렇게 낮게 잡아놓고 조금씩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1000% 이제 목표를 잡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2017년도 시장 상황을 보고 나서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2017년도의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전무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그만큼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이제 굉장히 모릅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뭐 살아날 만한 그런 게 없는데, 뭐 신규, 가입이라든지, 신규 투자자들이죠. 신규 투자자들이나 또는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이제 목표했던 이제 뭐 수익률. 만약에 이걸 이제 장기 투자로 이제 접근한다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을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적재적소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는지, 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은 뭐예요? 추가적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꼭 이 방송 끝나셔가지고 꼭 추가 방송 통해서 자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자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배우셔가지고 서버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뭐 관리하는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까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늦지 말고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쭉 빠졌다가 1%, 2%씩만 올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코인 투자한 지 3개월 됐습니다. 전문가님 방송 보면서 힐링도 많이 되고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할 때 전문가님 방송 보면 안심이 되더라고요. 온라인 방송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트코인 40만 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G20 여파가 하락장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손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고 손실 금액이 커서 하루하루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G20 호재가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 왜일까요?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라이트코인은 40만 원대에 들어가셨대요. 예, 40만 원대면
거의 뭐 12월 달이나 뭐 1월 달에 이렇게 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라이트코인 자체는 지난 1월 달, 2월 달 또는 뭐 이번 달 3월이죠. 네. 하락 증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연출이 이제 뭐 나왔었는데 유독 자, 이더리움 클래식과 그 다음에 네오코인,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몇 개 되지 않는 코인이 그런 하락장 속에서 오히려 상승세를 이렇게 많이 나왔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그 중에 이제 라이트 코인이 있는데요. 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페이죠. 라이트페이 출시가 계속해서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미뤄지고 있는 상태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뭐예요? 신용카드사죠. 카드사하고 이렇게 마찰이 좀 약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이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거의 뭐, 이용 가능하게끔 7, 80%까지 이제 기술 개발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올해 10만까지 쭉 가져가시면 충분히 이제 매수했던 가격 40만 원까지 이렇게 도달해서 그 이상 뭐 10배 400만 원 이상 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이 들고 뭐 400만 원이라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목표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그 가치 투자를 놓고 이렇게 그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요 충분히 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세로 급진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홀딩하시면서 두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일단은 코인들 자체도 일단 뭐 내재적인 성장 가치로 살펴보자면 엄청난 성장 가치들이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시장이 빠졌을 때 중기적인 관점으로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게 하나의 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의 진전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벗어나야 될까요? 에이타 코인이 일본 실질화폐로 쓰일 거라 생각되며 980원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하락장이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저도 2천만 원 물려있는 상황에서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전부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계속 버티고 있어야 할지 손절하고 나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에이다 코인이 일본 실질화폐로 쓰인다라는 거 생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법정 화폐가 있는데 이렇게 네.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로는 화폐를 그쵸. 쓸 수는 없고 네네네. 일단 뭐 온라인상에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네. 오프라인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조금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이제 뭐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온라인 그 서비스 일종입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공식 화폐가 되기에는 좀 이제 거리가 멀다라고 이제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결국에는 그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을 해서 이제 코인들은 그겁니다. 이 코인을 활성화시켜야 자 기술들이 뛰어나게 이제 운영이 될 수 있고 자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뭐 법정화폐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어제 100원이었다가 원화 기준으로 할까요? 어제 100원이었다가 오늘 200원이었다가 이게 시시각각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 절대 권력인 이 화폐를 결국에는 이제 뭐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큰 가상화폐 이제 법정화폐로 이렇게 정하기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고요. 그쵸. 만약에 이제 법정화폐 실물화폐 기준 대비 1대1 비율로 이렇게 만약에 맞춰놓는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뭐예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예전만큼 이제 좀 호응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예전만큼 호응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가격도 빠지고 하니까 많이 지칩니다. 거기다 대고 기술 개발도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기술 개발인데 이런 거 뭐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 찰스 호스킨스 역량 있는 그 기술 개발진들이죠. 이런 부분들 그 결국에는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서 이제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 해드리지만 추가적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에이다 뭐 다른 각종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낱낱이 샅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이 방송 끝나시고 추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고 전략적인 부분 수립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
꼭 이렇게 그 대기를 해서 꼭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자세한 설명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예요. 일단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네, 포털 검색에서 저희 프로그램 명입니다. 코인119로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119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오늘 1000% 전문가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각 코인별 내용뿐만이 아니라 호가창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늦지 말고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이 조금씩 반등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요 여기에서 조금 마감을 하겠고 이제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